누군가 당신을 무시했던 순간을 떠올려 보세요. 가슴이 답답하고 화가 났죠. 정주영 회장은 평생 무시받았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그가 보여준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15가지 진실을 나눠드릴게요. 시작하기 전에 실용적인 조언이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다른 시청자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첫 번째 진실, 무시는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면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뭔가요? 아마 이럴 겁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한가? 나한테 문제가 있나? 저도 예전엔 똑같았어요. 밤새 그 사람의 말을 곱씹으며 자책했습니다. 뭐가 잘못됐는지 분석하고 어떻게 고쳐야 할지 고민했죠. 자존감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며 깨달은 게 있어요. 무시는 내 대한 정보가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정보라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그건 당신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시야가 얼마나 좁은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무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불안감, 질투심, 편견으로 당신을 판단합니다.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들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당신이 빛나면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워하는 거죠. 정주영 회장을 보세요. 그는 평생 무시를 받았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이라고, 학력이 없다고, 경험이 부족하다고 수없이 무시당했어요. 하지만 그는 결코 그 무시를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맡기지 않았죠. 그가 자동차 정비업을 시작했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학력도 없는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냐고 비웃었습니다. 제대로 된 교육도 받지 못한 사람이 성공할 리 없다고 단정지었죠. 정주영은 그 말에 상처받았을까요? 아니요. 그는 변명하지도 증명하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묵묵히 일했어요.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비소에서 땀 흘리며 실력을 쌓았습니다. 고객 한 명 한 명을 성심껏 대했죠. 그리고 몇 년이 지났을 때 그의 사업은 큰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걸 결과로 보게 됐어요. 말이 아니라 현실이 그들의 입을 닫게 만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당신이 누군가의 무시에 반응하고 설명하고 증명하려 할수록 당신은 그들의 판단을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마치 그들의 의견이 정당하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죠. 하지만 정주영처럼 무시를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실천 방법은 뭘까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이렇게 자문해 보세요. 이 사람이 내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있나? 이 사람의 의견이 내 인생의 방향을 바꿀 만큼 중요한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말에 당신의 감정을 맡기나요? 다음번에 무시를 당하면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깊게 숨을 쉬세요.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말하세요. 당신의 의견은 당신의 것이지 나의 현실이 아니다. 이 한 문장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두 번째 진실,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무시당하면 어떤 충동이 가장 먼저 드나요? 즉시 반박하고 싶어지죠.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 아니야.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설명하고 증명하려고 합니다. 저도 그랬어요. 누군가 저를 무시하면 참지 못하고 바로 대응했습니다. 내 능력을 보여주려고 애썼죠.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변명할수록 더 약해 보인다는 겁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상대방은 당신의 반응을 즐깁니다. 그들은 당신이 흔들렸다는 걸 알게 되고 그게 그들에게 힘을 줘요. 당신이 반응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의 게임에 말려든 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즉각 반응하지 않아요. 침묵을 선택합니다. 왜냐하면 침묵은 자신감의 표현이기 때문이죠. 당신이 침묵할 때 상대방은 오히려 불안해집니다. 내 말이 통하지 않네. 왜 반응이 없지? 이런 생각이 그들을 더 흔들어 놓습니다. 정주영 회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말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한마디 한마디에 무게가 있었죠. 그는 비판이나 무시를 받아도 길게 대응하지 않았어요. 그럴 수도 있죠. 당신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담담하게 받아넘기고 자기 길을 갔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정주영이 조선소 건설을 발표했을 때 일입니다. 전문가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도 없는 사람이 조선소를 짓겠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비웃었습니다. 조선업 경험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가능하겠냐며 조롱했죠. 그때 정주영은 뭘 했을까요? 그들과 논쟁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한마디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행동으로 보여줬어요.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에 차관을 받으러 갔을 때 은행가들도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경험도 없는 나라에서 조선소를 짓겠다니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때 정주영은 무엇을 꺼내 들었을까요? 500원짜리 지폐였습니다. 그 지폐에는 거북선이 그려져 있었어요. 그는 그 지폐를 은행가들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500년 전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배를 만드는 건 우리 DNA에 있어요.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변명하지도 않았죠. 단 한 장의 지폐로 모든 걸 말했어요. 그리고 결과는 어땠나요? 차관을 받았고 조선소를 지었고 현대중공업은 세계 최대 조선소가 됐습니다. 말이 아니라 행동과 결과로 대답한 겁니다. 여기서 배울 점이 뭘까요? 강한 사람은 자신을 증명할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약한 사람만 즉시 반응하고 변명하죠. 당신이 침묵할 수 있다는 건 당신이 그들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를 알고 있고 그들의 확인이 필요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24시간 규칙을 지키세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24시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 시간 동안 감정이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하루가 지나면 대부분 깨닫게 돼요. 아, 이건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었구나. 만약 24시간 후에도 여전히 중요하게 느껴진다면 그때 행동 계획을 세우세요. 하지만 그것도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당신을 무시한 영역에서 실력을 키우세요. 그들이 틀렸다는 걸 조용히 증명하는 겁니다. 침묵은 도망이 아닙니다. 침묵은 전략이에요. 침묵은 당신의 에너지를 보존하고 상대방을 불안하게 만들고 당신의 자신감을 드러냅니다. 다음번에 무시당하면 기억하세요. 가장 강력한 대답은 때로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진실, 무시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시당하면 어떤 기분이 드나요? 화가 나고 좌절스럽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누군가 저를 깔보면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자신을 의심하고 포기하고 싶어졌죠. 부정적인 감정이 제 에너지를 완전히 빨아먹었어요. 그런데 이건 제가 선택한 겁니다. 무시당한 건 제가 통제할 수 없지만 그 후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제가 선택할 수 있거든요. 그 감정을 좌절의 이유로 쓸 것인가, 아니면 성장의 동력으로 쓸 것인가. 이게 강한 사람과 약한 사람을 나누는 결정적 차이입니다. 감정을 부정하지 마세요. 화가 나는 게 당연합니다. 상처받는 게 자연스러워요. 문제는 그 감정에 머무르는 겁니다. 강한 사람은 그 감정을 인정하되 생산적으로 사용합니다. 분노를 복수가 아닌 성장의 에너지로 바꾸는 거죠. 정주영 회장을 다시 봅시다. 그는 평생 안 된다는 말을 들었어요. 하지만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큰 도전을 선택했습니다. 누군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그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럼 내가 가능하다는 걸 보여주지. 무시는 그에게 포기의 이유가 아니라 도전의 신호였습니다. 경부고속도로 건설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주영이 이 프로젝트를 맡으려 했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을까요? 경험도 없는데 가능하겠어. 외국 업체도 힘든 공사인데 한국 회사가 할 수 있겠어. 의심과 무시가 쏟아졌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그 의심에 주눅 들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좀 무리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며 물러났겠죠. 하지만 정주영은 달랐습니다. 그는 그 의심을 증명하기 위한 기회로 받아들였어요. 그는 현장에 텐트를 치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어요. 직원들과 함께 땀 흘리며 공사를 진행했죠. 그 열정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무시에서 나온 겁니다. 당신들이 날 무시했으니 내가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겠어. 이 마음이 그를 움직인 거예요.
결과는 어땠나요? 당시로선 불가능해 보였던 공사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한국 경제 발전의 상징이 됐죠. 만약 그가 초기의 무시에 좌절했다면 이 역사적인 성과는 없었을 겁니다. 무시가 아니었다면 그는 그만큼의 열정을 쏟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시를 연료로 쓴다는 건 복수를 한다는 게 아닙니다. 상대방을 망하게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그들에게 힘을 주는 겁니다. 진짜 방법은 당신 자신의 성장에 집중하는 거예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고마워. 당신이 내 동기를 더 명확하게 만들어줬어.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다시 깨닫게 해줬어. 이렇게 재해석하는 순간 무시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천 방법은 뭘까요? 무시당한 직후 종이를 꺼내세요. 그리고 당신의 목표를 다시 적어보는 겁니다. 나는 왜 이 일을 시작했지?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지? 이 질문에 답하면서 당신은 중심을 되찾습니다. 그 다음 자문하세요. 이 무시를 어떻게 나의 성장 발판으로 만들 수 있을까? 상대방이 지적한 약점이 있다면 그걸 개선하면 됩니다. 그들이 당신을 과소평가했다면 그 기대를 뛰어넘으면 돼요.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정하고 즉시 실행하세요. 저는 무시당할 때마다 운동을 합니다. 헬스장에 가서 땀을 흘려요. 그 부정적 에너지를 육체적 활동으로 바꾸는 겁니다. 운동이 끝나면 마음이 정리됩니다. 그리고 다시 제 목표에 집중할 수 있어요. 당신도 자신만의 방법을 찾으세요. 무시를 연료로 바꾸는 당신만의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감정은 중립적입니다. 화나 좌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감정을 어디에 쓰느냐입니다. 파괴적으로 쓸 것인가, 건설적으로 쓸 것인가. 선택은 언제나 당신의 몫입니다. 네 번째 진실, 당신은 타인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인정받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부모님께 칭찬받고, 선생님께 인정받고, 친구들에게 받아들여지기 위해 노력했죠. 이게 습관이 됐어요. 타인의 평가가 나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게 된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마치 당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당한 것 같죠. 당신이 쌓아온 모든 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저도 그랬어요. 한 사람의 부정적 평가가 10사람의 긍정적 평가를 무색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믿음입니다. 당신의 가치는 태어날 때부터 존재해요. 타인의 의견으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한다고 해서 당신의 가치가 줄어들지 않아요. 단지 그 사람이 당신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정주영 회장을 보세요. 그는 학력도 배경도 경험도 없었습니다. 사회가 정한 성공의 조건을 하나도 갖추지 못했죠. 만약 그가 타인의 승인을 기다렸다면 어땠을까요? 평생 쌀가게 주인으로 살았을 겁니다. 아니, 어쩌면 농사나 지으며 살았겠죠. 하지만 그는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지 않았어요. 학력이 없어도 경험이 부족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내면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 확신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타인의 인정에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정주영이 쌀가게를 운영할 때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변 사람들이 그를 어떻게 봤을까요? 평생 그렇게 살겠냐며 무시했습니다. 작은 가게 주인에 불과하다고 깔봤죠. 더 나은 걸 할 능력이 없다고 단정지었어요. 그 말들이 사실이었나요? 전혀 아니죠. 하지만 만약 정주영이 그 말을 믿었다면 사실이 됐을 겁니다. 그는 남들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재지 않았어요. 작은 쌀가게 주인이었지만 그는 자신의 비전을 키워갔습니다. 더 큰 사업을 꿈꿨죠. 여기서 핵심을 짚어볼게요. 타인의 승인을 구하는 순간 당신은 그들에게 힘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들의 의견이 당신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죠. 그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당신은 멈춥니다. 그들이 무시하면 당신은 포기해요. 이게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반대로 타인의 승인이 필요 없다는 걸 깨닫는 순간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누가 뭐라 하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당신은 계속 나아갑니다. 그들이 무시해도 당신은 흔들리지 않아요. 저도 이걸 배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예전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고 애썼어요.
누군가 저를 좋아하지 않으면 밤새 고민했죠.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떻게 고쳐야 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깨달았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순 없다는 걸요. 당신이 아무리 완벽해도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승인을 얻기 위해 에너지를 쓰는 게 맞나요? 아니죠. 그 에너지를 당신 자신을 발전시키는 데 써야 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하세요. 나는 누구의 승인도 필요 없다.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매일 반복하면 이게 당신의 신념이 됩니다. 타인의 평가가 신경 쓰일 때마다 자신에게 물으세요. 이 사람이 내 인생을 대신 살아줄 건가? 이 사람이 내가 늙었을 때 후회하지 않게 책임져 줄 건가?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의견에 당신의 인생을 맡기나요? 당신의 성공 기준을 스스로 정하세요. 남들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성공이라고 느끼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그게 진짜 자유입니다. 정주영은 남들의 기준으로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당신도 타인의 승인에서 자유로워지는 순간 당신의 진짜 잠재력이 드러날 겁니다. 5번째 진실, 최고의 대답은 성공입니다. 무시당하면 말로 맞서고 싶어집니다. 나도 할 수 있어. 내가 증명해 보일게. 두고 봐. 이런 말들이 입 밖으로 튀어나오려고 하죠. 저도 그랬어요. 누군가 저를 깔보면 당장 뭔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말로 그들을 설득하려 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뭔지 아세요? 말이 많을수록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할 수 있다고 선언할수록 사람들은 더 의심해요. 두고 보라고 할수록 그들은 당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말은 쉽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말할 수 있어요.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해낼 거야. 이런 말은 아무 대가 없이 할 수 있죠. 하지만 행동은 다릅니다. 행동은 시간과 노력과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진짜 강한 사람은 말하지 않고 보여줍니다. 정주영 회장의 철학을 기억하세요. 이것은 된다. 영어로 말하면 This is done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시제예요. 할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됐다는 확신입니다. 그는 미래의 가능성을 말한 게 아니라 현재의 확신을 보여준 거죠. 현대중공업 설립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당시 외국 전문가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세요? 한국에서 조선업은 불가능하다고 단언했습니다. 기술도 없고 경험도 없고 인프라도 없다고 했죠. 논리적으로 보면 그들 말이 맞았어요. 정주영은 그들과 논쟁했을까요? 아니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세요. 이런 식으로 애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선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들어간 겁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비웃었습니다. 무모하다고 실패할 거라고 했죠. 하지만 정주영은 계속 진행했어요. 기술자들을 모았고 설비를 갖췄고 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단 하나였어요. 실행입니다. 몇 년이 지났을까요? 현대중공업은 배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도 성공적으로요. 그리고 계속 성장했죠. 결국 세계 최대 조선소가 됐습니다. 불가능하다던 모든 말은 현실 앞에서 무의미해졌어요. 결과가 모든 말을 잠재운 겁니다. 여기서 배울 점이 뭘까요? 당신이 선언하고 약속할수록 압박감이 커집니다. 주변 사람들이 지켜보기 시작해요. 정말 하나하나 보자. 이런 시선으로 당신을 주시하죠. 그 시선이 부담이 되고 결국 제대로 실행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반대로 조용히 일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시하지 않아요. 당신은 압박 없이 당신의 속도로 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가 나왔을 때 사람들은 놀라죠. 이렇게 됐어? 몰랐는데? 그 놀라움이 당신에게 더 큰 신뢰를 줍니다. 저도 이걸 배웠어요. 예전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마다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나 이거 시작할 거야. 멋지게 해낼 거야. 그런데 그럴수록 부담이 됐어요. 실패하면 어떡하지? 기대에 못 미치면? 이런 생각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해도 말하지 않아요.
조용히 진행합니다. 결과가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보여주죠. 그게 훨씬 효과적이에요. 사람들은 완성된 결과를 보고 놀라고 인정하고 신뢰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선언하지 마세요. 두고 봐, 내가 해낼게. 이런 말은 삼키세요. 대신 조용히 실행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적어보세요. 매일 작은 진전을 만드세요. 하루에 1%씩만 나아가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일관성이에요. 매일 조금씩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SNS에 올리지 마세요. 자랑하지 마세요. 조용히 당신의 길을 가는 거예요. 결과가 나왔을 때 자연스럽게 드러나도록 하세요. 당신이 일부러 보여주지 않아도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성공은 숨길 수 없어요. 빛은 저절로 드러나죠. 그때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내가 틀렸구나. 말이 아닌 결과로 말하세요. 선언이 아닌 실행으로 증명하세요. 약속이 아닌 성취로 보여주세요.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방식입니다. 정주영이 그렇게 했고 당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6번째 진실, 자존심을 지키려다 자존감을 잃습니다. 무시당하면 가장 먼저 상하는 게 뭔가요? 자존심입니다. 어떻게 감히 나를 이렇게 대해?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자존심을 지키려고 싸웁니다. 변명하고 증명하려 하고 맞서죠. 저도 그랬어요. 누군가 저를 무시하면 자존심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이게 함정이었어요. 자존심을 지키려고 싸우는 동안 진짜 중요한 게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자존감이었죠. 자존심과 자존감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남의 시선에 휘둘리게 돼요. 자존심은 뭘까요? 타인의 시선에 의존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남들이 나를 존중하는가? 이게 자존심이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무시하면 자존심이 상합니다. 남들 눈에 내가 낮아 보이는 게 싫은 거죠. 반면 자존감은 내면에서 나옵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가치 있다는 확신이에요. 타인의 평가와 무관하게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무시를 당해도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신의 가치를 알고 있으니까요. 여기서 역설이 나옵니다. 자존심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자존감이 높은 사람입니다. 자존심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면이 단단한 거죠. 정주영 회장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정주영은 비판받아도 자존심 싸움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그를 무시해도 화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결과로 증명할 수 있다는 자존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능력을 의심하지 않았죠. 사업 초기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주영은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빚에 쪼들렸어요. 주변에서 그만두라고, 능력이 안 된다고 말했죠.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화를 냈거나 포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자존심보다 목표가 중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든 상관없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계속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묵묵히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았기에 자존감은 더 강해졌어요. 저도 이 차이를 깨닫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예전엔 작은 무시에도 크게 반응했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상했으니까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됐죠. 그래서 변명하고 설명하느라 에너지를 소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자존심을 지키려고 싸울수록 제 자존감은 약해진다는 걸요. 왜냐하면 제가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셈이었으니까요. 남들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걸 스스로 드러내는 거였죠. 지금은 다릅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해도 자존심 싸움을 하지 않아요. 그냥 흘려보냅니다. 왜냐하면 제 가치는 그 사람의 의견으로 바뀌지 않으니까요. 제 자존감은 제 안에 있지 남의 입에 있지 않습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시당했을 때 이렇게 자문하세요. 내 자존심이 상했나 아니면 내 자존감이 흔들렸나. 이 둘을 구분하는 겁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라면 그건 남의 시선을 신경 쓴다는 뜻이에요. 내려놓으세요. 자존감이 흔들린 거라면 내면을 강화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세요. 명상을 하세요. 목표를 재확인하세요. 당신을 중심으로 돌아오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나는 가치 있다는 확신을 다시 세우세요. 자존심은 상황에 따라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누가 인정하면 올라가고 누가 무시하면 내려가죠. 하지만 자존감은 일정합니다. 외부 상황과 무관하게 안정적이에요. 당신이 목표로 해야 할 건 높은 자존심이 아니라 강한 자존감입니다. 정주영은 자존심을 버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 수 있었어요. 남들의 비웃음에 자존심 상하지 않고 자신의 길을 갔죠. 자존심 대신 자존감을 선택한 겁니다. 당신도 선택하세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집착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집중할 것인가? 전자는 자존심이고 후자는 자존감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자존감을 선택합니다. 다음번에 무시당했을 때 기억하세요. 자존심 싸움은 이기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지는 게임이에요. 하지만 자존감을 키우는 건 당신만 이기는 게임입니다. 어떤 게임을 선택하시겠어요? 7번째 진실, 무시는 주변 사람을 정리할 기회입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쓴 적 있나요? 저는 있어요. 이해시켜야 해, 관계를 회복해야 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에게 제 가치를 보여주려고 노력했죠. 그들의 마음을 돌리려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았어요. 지금 돌아보면 그게 얼마나 큰 낭비였는지 알겠습니다. 당신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에게 에너지를 쓰는 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인정할 생각이 없으니까요. 무시는 사실 선물입니다. 누가 당신 편인지 보여주는 신호거든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당신의 성장에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들을 붙잡고 있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정주영 회장을 보세요. 그는 자신을 믿어주는 소수의 사람들과 큰 일을 해냈습니다.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갔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멀어지도록 내버려뒀습니다. 대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마다 많은 사람이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고, 위험하다고, 무리라고 말했죠. 정주영은 그들을 설득하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거든요. 설득할 수 없는 사람은 설득할 수 없다는 걸요. 대신 그는 믿어주는 사람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자신의 직원들, 협력자들, 함께 꿈을 꾸는 사람들이요. 그 소수의 믿음이 거대한 성공을 만들어냈습니다. 다수의 의심보다 소수의 믿음이 더 강력했던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필요 없습니다. 아니, 사실 불가능해요. 당신이 아무리 좋은 사람이어도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성공해도 당신을 질투하는 사람은 있어요. 그렇다면 전략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 것인가?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을 설득하는 데 쓸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과 더 깊은 관계를 만드는 데 쓸 것인가? 답은 명백합니다. 저도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예전엔 저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잠을 못 잤어요. 왜 나를 싫어할까? 내가 뭘 잘못했지? 어떻게 하면 마음을 돌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죠. 그런데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에 저를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더 잘해주면 안 되나? 저를 응원하는 사람들과 더 좋은 추억을 만들면 안 되나? 그게 훨씬 생산적이지 않나? 그 후로 제 삶이 바뀌었어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 목록을 만드세요. 종이에 이름을 적어보는 겁니다. 그리고 각 사람 옆에 물어보세요. 이 사람이 내 인생에서 정말 필요한가? 이 사람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가? 대부분의 경우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관계를 정리하세요.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거리를 두는 겁니다. 그들에게 투자하는 시간과 에너지를 줄이세요. 대신 그 자원을 다른 곳에 쓰는 거예요. 당신을 지지하는 사람들 목록도 만드세요. 당신을 믿어주는 사람들, 응원해주는 사람들,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이요.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세요. 감사를 표현하세요. 더 깊은 관계를 만드세요. 무시는 관계의 필터입니다. 누가 진짜 당신 편인지 보여주는 도구죠. 그 필터를 통과한 사람들과 함께 가세요. 그들이 당신의 진짜 팀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배경일 뿐이에요. 정주영이 현대그룹을 키울 수 있었던 건 올바른 사람들과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그를 무시한 사람들은 역사의 각주에도 남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를 믿어준 사람들은 함께 역사를 만들었죠. 당신도 선택하세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으려 할 것인가? 아니면 당신을 진심으로 지지하는 사람들과 의미 있는 일을 할 것인가? 후자가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무시는 그 선택을 도와주는 신호입니다. 8번째 진실, 모든 부정적 말이 무시는 아닙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대부분 무조건 무시로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상했습니다. 저를 깔보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건설적인 비판까지 거부하게 됐어요. 이건 큰 실수였습니다. 비판과 무시는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비판은 당신을 위한 것이고 무시는 당신을 깎아내리는 겁니다. 이 차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성장의 기회를 놓치게 돼요. 비판은 구체적입니다. 이 부분이 부족해. 저 부분을 이렇게 고치면 좋겠어. 이런 식으로 개선점을 제시하죠. 반면 무시는 막연합니다. 너는 안 돼. 능력이 없어. 이런 식으로 전체를 부정해요. 비판은 방법을 알려주지만 무시는 그냥 깎아내립니다. 비판은 당신의 행동이나 결과에 대해 말합니다. 무시는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공격해요. 비판은 사실에 기반하지만 무시는 감정에 기반합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면 어떤 말을 들어야 하고 어떤 말을 무시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정주영 회장은 이 구분을 정확히 했습니다. 그는 전문가들의 비판을 경청했어요. 기술적 조언, 개선 제안, 위험 요소 지적 같은 것들이요. 하지만 근거 없는 무시는 무시했습니다. 당신은 할 수 없다는 막연한 말은 귓등으로 흘렸죠. 신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기술 전문가들이 조언했습니다. 이 부분은 보완이 필요하다. 저 부분은 위험하다.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더 좋겠다. 정주영은 그 조언을 받아들였어요. 계획을 수정하고 보완하고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할 수 없다. 경험이 없어서 안 된다. 이런 막연한 무시는 완전히 다르게 대했습니다. 그런 말은 들을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죠. 왜냐하면 그 말에는 어떤 구체적 정보도 없었으니까요. 단지 편견과 선입견일 뿐이었습니다. 저도 이 차이를 배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전엔 모든 부정적 피드백을 공격으로 받아들였어요. 상사가 이 부분을 고쳐보라고 하면 저를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방어적으로 반응했고 배울 기회를 놓쳤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먼저 분석해요. 이게 비판인가, 무시인가? 비판이라면 감사히 받아들입니다. 제 약점을 보완할 기회니까요. 무시라면 흘려보냅니다. 제 에너지를 쓸 가치가 없으니까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부정적인 말을 들었을 때 3가지 질문을 하세요. 첫째, 이 말이 구체적인가? 막연하게 안 된다가 아니라 무엇이 어떻게 문제인지 명확한가요? 구체적이라면 비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둘째, 이 말이 개선점을 제시하는가? 단순히 문제만 지적하는 게 아니라 해결 방법을 제안하나요? 개선점이 있다면 그건 건설적 비판입니다. 없다면 그냥 불평이거나 무시일 수 있어요. 셋째, 이 말이 나를 위한 것인가? 말하는 사람의 의도를 생각해 보세요. 진심으로 제 성장을 바라는 건가요? 아니면 저를 깎아내리려는 건가요? 전자라면 비판이고 후자라면 무시입니다. 이 3 질문에 대한 답이 모두 예라면 겸허히 받아들이세요. 그건 값진 피드백입니다. 감사를 표하고 조언을 따르세요. 당신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거예요. 하나라도 아니오라면 그건 무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흘려보내세요. 그 말에 에너지를 쓰지 마세요. 당신의 시간은 더 가치 있는 곳에 써야 합니다. 정주영은 듣고 배울 것과 무시할 것을 구분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계속 성장할 수 있었어요. 비판을 통해 배우고 무시는 무시하며 앞으로 나아갔죠. 당신도 이 지혜를 배우세요. 모든 부정적 말을 차단하면 성장이 멈춥니다. 하지만 모든 부정적 말을 받아들이면 자존감이 무너져요. 핵심은 구분하는 겁니다. 비판은 받아들이고 무시는 무시하세요. 그게 현명한 사람의 방식입니다. 9번째 진실.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무시당하면 스스로에게도 부정적으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역시 난 안 돼. 내가 부족한가 봐. 나한텐 무리였어.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채우죠. 저도 그랬어요.
외부에서 한 번 무시당하면 제 안에서 100번 더 무시했습니다. 이게 정말 위험한 겁니다. 외부의 무시보다 내면의 자기 비난이 훨씬 더 파괴적이에요. 남이 당신을 깎아내리는 건 하루 이틀이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깎아내리면 평생 지속되거든요. 외부는 통제할 수 없지만 내면은 당신이 통제할 수 있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뭐였는지 아세요? 이것은 된다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는 이 말을 스스로에게 반복했어요. 외부가 아무리 부정적이어도 내면의 긍정이 더 강했습니다. 그의 성공은 외부 조건이 아니라 내면의 믿음에서 시작됐죠. 생각해보세요. 정주영이 현대건설을 시작했을 때 상황이 어땠나요? 자본도 없었고 경험도 부족했고 인맥도 없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았어요.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안 된다고 했죠. 그런데 정주영은 매일 스스로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나는 할 수 있다. 이것은 된다. 반드시 해낸다. 이런 말을 자신에게 반복했습니다. 외부의 수백 개 부정적 목소리보다 내면의 한 개 긍정적 목소리가 더 강했던 거예요. 그 내면의 확신이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었습니다. 자본이 없으면 차입했고 경험이 없으면 배웠고 인맥이 없으면 만들어갔어요. 모든 장애물을 넘어설 수 있었던 건 내면의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걸 늦게 배웠습니다. 오랫동안 외부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내면의 목소리를 무시했어요. 남들이 뭐라고 하는지만 신경 썼죠. 그러다 보니 제 안에서 나를 응원하는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어느 날 깨달았어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나 자신의 목소리라는 걸요. 다른 사람이 100번 응원해도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반대로 다른 사람이 100번 무시해도 내가 나를 믿으면 해낼 수 있어요. 그때부터 의식적으로 연습했습니다. 매일 아침 확언을 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충분히 가치 있다. 나는 내 목표를 이룰 수 있다. 타인의 평가는 나를 정의하지 않는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믿기지도 않았어요. 하지만 계속 반복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누군가 저를 무시해도 예전만큼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저를 지켜주는 목소리가 강해졌거든요. 외부의 부정을 내면에 긍정으로 덮어씌울 수 있게 됐죠.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매일 아침 5분만 투자하세요. 거울을 보면서 자신에게 말하는 겁니다. 큰 소리로 해도 되고 속으로 해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의식적으로 긍정적 메시지를 자신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할까요? 간단합니다. 나는 충분히 좋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가치 있다. 이 세 문장이면 됩니다. 복잡할 필요 없어요. 짧고 명확한 확언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무시당했을 때는 즉시 이 확언을 떠올리세요. 누군가 당신은 안 된다고 말하면 속으로 대답하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누군가 당신을 무가치하게 대하면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가치 있다. 외부의 부정적 목소리를 내면의 긍정적 목소리로 즉시 덮어씌우는 겁니다. 이게 습관이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외부의 무시가 더 이상 당신을 흔들지 못해요. 왜냐하면 당신 안에 더 강한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남들이 뭐라 하든 당신은 당신의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정주영의 힘은 외부에서 온 게 아닙니다. 내면에서 나왔어요. 그의 내면의 목소리가 너무 강해서 외부의 소음이 들리지 않았던 겁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세요.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그 목소리를 키우세요. 10번째 진실, 당장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무시당하면 즉시 증명하고 싶어집니다. 지금 당장 보여줘야 해, 빨리 성공해서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해. 이런 조급함에 사로잡히죠. 저도 그랬어요. 누군가 저를 깔보면 당장 다음 주에라도 뭔가 대단한 걸 이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급하게 증명하려다 오히려 실수하게 됩니다. 준비가 안 됐는데 무리하게 시도하고 실패하고 더 무시당하게 돼요. 조급함은 당신의 적입니다. 진짜 가치는 하루아침에 증명되지 않거든요. 시간이 증명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정주영 회장의 성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온 결과가 결국 모든 무시를 잠재웠죠. 당장의 승리보다 장기적인 성장이 중요합니다. 조선소 이야기를 다시 해볼게요. 정주영이 조선소를 짓기로 했을 때 전 세계가 비웃었습니다.
배 한 척 만들어 본 적 없는 나라가 조선업을 한다고? 말도 안 된다고 했죠. 그 순간 정주영이 뭘 했을까요? 당장 다음 달에 배를 만들어서 보여주려 했을까요? 아니요. 그는 즉시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10년, 20년의 긴 호흡으로 계획을 세웠어요. 조선소를 짓고 기술자를 양성하고 노하우를 축적하는 데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사람들은 계속 의심했습니다. 몇 년이 지나도 가시적인 결과가 안 나오니까요. 봐라, 역시 안 되잖아. 이런 말들이 나왔죠. 하지만 정주영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는 시간이 지나면 증명될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몇 년 후 현대중공업은 배를 만들어냈어요. 그것도 세계적 수준으로요. 10년 후엔 세계 최대 조선소가 됐습니다. 20년 후엔 아무도 현대중공업을 의심하지 않았죠. 시간이 모든 걸 증명한 겁니다. 당시 정주영을 비웃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의 말은 역사에서 잊혔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주영의 성취는 역사에 남았죠. 조급하게 당장 증명하려 했다면 이런 결과는 없었을 겁니다. 저도 이 교훈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전엔 무시당하면 다음 달까지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준비가 안 된 프로젝트를 무리하게 진행했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더 무시당했어요. 지금은 다릅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해도 조급해하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좋아,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그리고 5년 계획을 씁니다. 당장 다음 달이 아니라 5년 후를 봅니다. 매일 작은 발걸음을 내디디면서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시당했을 때 즉시 반응하지 마세요. 대신 장기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5년 후 나는 어디에 있고 싶은가? 이 질문에 답하세요.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그 다음 역산합니다. 5년 후 그 목표에 도달하려면 4년 후엔 어디까지 가야 하나? 3년 후엔, 2년 후엔, 1년 후엔 이렇게 쪼개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할 일을 정합니다. 매일 그 계획에 따라 작은 진전을 만드세요.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알아보지 못해도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매일 조금씩 목표에 가까워지는 겁니다. 하루 1%씩만 나아가도 1년 후면 36배 성장합니다. 조급함은 내려놓으세요. 언젠가 시간이 증명해 줄 거야. 이 마음으로 꾸준히 가는 겁니다. 1년이 지나도 결과가 안 보이면 어떡하냐고요? 괜찮습니다. 계속 가세요. 5년을 봤으니까요. 정주영은 당장의 증명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진짜 증명을 해낼 수 있었어요. 시간이라는 가장 공정한 심판이 그의 편이 됐죠. 당신도 시간을 믿으세요. 조급함 대신 일관성을 선택하세요. 당장 다음 달에 모든 걸 뒤집으려 하지 마세요. 대신 5년 후를 보며 오늘 한 걸음을 내디드세요. 그게 진짜 강한 사람의 방식입니다. 시간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꾸준함은 배신하지 않아요. 11번째 진실, 대부분의 무시는 당신과 무관합니다. 무시당하면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부족해서 그런 거야. 모든 걸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며 자책하죠. 저도 그랬어요. 누군가 저를 무시하면 제 탓이라고 믿었습니다. 밤새 뭐가 문제인지 분석했어요. 하지만 이건 큰 착각입니다. 대부분의 무시는 당신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상대방의 문제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그들의 불안감, 질투심, 열등감이 무시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당신이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빛나면 자신이 초라해 보일까봐 두려워합니다. 당신이 성공하면 자신의 실패가 도드라질까봐 걱정하죠. 당신의 성장이 자신의 무능을 드러낼까봐 불안해해요. 결국 그들 자신의 문제입니다. 정주영을 무시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정주영을 무시한 이유가 뭘까요? 정말 그가 능력이 없어서였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으로만 세상을 봤기 때문입니다. 학력이 없으면 안 된다. 경험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이런 고정관념에 갇혀 있었죠. 그 고정관념은 정주영에 대한 평가가 아니었어요. 그들 자신의 제한된 시야를 보여주는 것뿐이었습니다. 정주영이 성공하면 자신들의 믿음이 틀렸다는 게 증명되니까 불편했던 거예요.
그래서 미리 깎아내린 겁니다. 해외 수주를 따내려 할 때 이야기를 해볼게요. 국내 경쟁사들이 정주영을 무시했습니다. 저 사람은 안 된다.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이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알고 보니 그들은 정주영이 성공할까봐 두려워했던 겁니다. 정주영이 해외에서 성공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들 겁니다. 정주영이 더 큰 회사가 되면 그들은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겠죠. 그게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시라는 방법으로 그를 견제하려 한 겁니다. 결국 정주영은 해외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그들의 무시는 질투였음이 드러났죠. 정주영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두려움 때문이었던 겁니다. 무시는 상대방의 두려움을 가장한 모습이었어요. 저도 이걸 깨닫고 나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할 때 더 이상 제 탓으로 돌리지 않아요. 대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무엇이 두려운 걸까? 무엇이 불안한 걸까?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려 하죠. 그러면 신기하게도 상처받지 않게 됩니다. 아,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자기 불안을 표현하는 거구나.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면 화도 안 나고 슬프지도 않아요. 오히려 이해가 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누군가 당신을 무시할 때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대신 관찰자가 되는 겁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세요. 이 사람은 왜 이런 말을 할까? 무엇이 그를 불편하게 만들까? 대부분의 경우 당신이 무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젊음, 열정, 가능성, 용기, 뭔가를 시도하는 모습 같은 거요. 그들은 그걸 잃어버렸거나 애초에 가져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당신이 부러운 겁니다. 부러움은 두 가지 방향으로 표현됩니다. 긍정적으로 표현하면 응원이 되고 부정적으로 표현하면 무시가 돼요.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은 부정적 방향을 선택한 겁니다. 그건 그들의 선택이지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문해보세요. 이 사람의 말이 내 미래를 바꿀까? 이 사람이 내 대해 정확히 알고 있나? 이 사람이 내 잠재력을 평가할 자격이 있나? 대부분 답은 아니오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의 말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나요? 정주영을 무시한 사람들은 그를 몰랐습니다. 그의 의지, 열정, 능력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죠. 단지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그들의 무시는 정주영에 대한 정보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무지를 드러낸 것뿐이었습니다. 당신을 무시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당신을 몰라요. 당신의 진짜 모습, 가능성, 잠재력을 보지 못합니다. 그들의 무시는 당신이 아니라 그들 자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세요. 그냥 그들의 이야기일 뿐입니다. 12번째 진실, 큰 복수는 작은 승리에서 시작됩니다. 무시당하면 한 방에 역전하고 싶어집니다. 대박 내서 보여줘야지. 엄청난 성공으로 그들을 놀라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죠. 저도 그랬어요. 누군가 저를 깔보면 드라마틱한 반전을 꿈꿨습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걸 뒤집는 장면을 상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비현실적인 목표는 오히려 좌절을 가져와요. 대박을 꿈꾸다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게 됩니다. 한 방을 노리다가 그냥 주저앉는 거죠. 진짜 강력한 복수는 다른 방식입니다. 가장 강력한 복수는 매일의 작은 승리를 쌓는 겁니다.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진전이요. 하루 1%씩만 나아가도 1년이면 32배 성장합니다. 이게 복리의 힘이에요. 작은 승리가 모여 거대한 성공이 됩니다. 정주영 회장을 보세요. 그도 처음부터 재벌이 된 게 아닙니다. 쌀가게에서 시작했어요. 그 다음 정비소, 작은 건설 프로젝트로 나아갔죠. 각 단계마다 작은 성공을 쌓았습니다. 그 작은 성공들이 모여 현대그룹이 됐어요. 첫 건설공사 이야기를 해볼게요. 정주영이 맡은 첫 프로젝트는 작은 하천 복구공사였습니다. 규모가 작았어요. 주변에서 그것밖에 못 따내냐고 무시했죠. 더 큰 회사들은 그런 작은 공사엔 관심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주영은 그 작은 공사를 완벽하게 해냈습니다. 기한 내에, 예산 내에 품질 좋게 완성했어요. 그게 신뢰를 만들었습니다. 발주처에서 정주영을 기억하게 됐죠. 저 사람은 약속을 지키는구나. 일을 제대로 하는구나. 그 신뢰가 다음 프로젝트로 이어졌습니다. 조금 더 큰 공사를 맡게 됐어요.
그것도 성공적으로 완수했죠. 또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렇게 작은 승리를 반복하면서 점점 더 큰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정주영은 경부고속도로 건설을 맡게 됐습니다. 한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공사였죠. 어떻게 그 프로젝트를 맡을 수 있었을까요?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닙니다. 수십 개의 작은 승리가 쌓여서 가능했던 거예요.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여전히 작은 공사를 무시하며 큰 것만 노렸습니다. 하지만 큰 프로젝트는 신뢰 없이 맡을 수 없어요. 결국 그들은 제자리 걸음이었죠. 정주영만 계속 성장했습니다. 저도 이 교훈을 배웠습니다. 예전엔 대박만 꿈꿨어요. 한 번에 모든 걸 뒤집으려 했죠. 하지만 그럴 기회는 오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기만 하다가 시간만 흘러갔어요. 아무것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에 집중해요. 무시당한 영역에서 작은 개선을 만드는 겁니다. 어제보다 오늘 1%만 나아지려고 노력합니다. 눈에 띄지 않아도 괜찮아요. 실천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작은 일 하나를 정하세요. 무시당한 그 영역에서요. 너무 큰 목표 말고 오늘 안에 끝낼 수 있는 작은 것으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볼까요? 누가 당신의 영어 실력을 무시했다면 오늘 단어 10개를 외우세요. 누가 당신의 건강을 걱정했다면 오늘 10분 운동하세요. 누가 당신의 능력을 의심했다면 오늘 관련 책 10페이지를 읽으세요. 작은 것부터요. 그걸 내일도 하세요. 모레도 하세요.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한 달이 지나면 300개 단어를 외웠을 거예요. 저 시간 운동했을 거고 300페이지를 읽었을 겁니다. 작지만 확실한 변화죠. 1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366 50개 단어, 60시간 운동, 366 50페이지. 이건 작은 변화가 아닙니다. 엄청난 성장이에요.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이 놀랄만한 수준입니다. 한 방이 아니라 매일의 작은 승리로 만들어낸 결과죠. 정주영의 성공은 드라마틱해 보이지만 사실 수천 개의 작은 승리가 쌓인 겁니다. 매일 조금씩 나아간 결과예요. 당신도 그렇게 하세요. 큰 복수를 꿈꾸지 말고 작은 승리를 쌓으세요. 오늘 1%만 나아지세요. 내일도 1%만요. 그게 가장 강력한 복수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당신을 무시했던 사람들은 깨닫게 될 거예요. 저 사람이 이렇게까지 성장할 줄 몰랐다고요. 그게 진짜 복수입니다. 13번째 진실, 무시한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무시한 사람에게 감사하라니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화나고 원망스러운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나요? 저도 처음엔 이해가 안 됐어요. 누가 저를 무시하면 그 사람이 미웠습니다. 복수하고 싶었죠. 감사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 역설이 당신을 자유롭게 만듭니다. 무시를 저주가 아니라 축복으로 재해석하는 순간 당신은 피해자에서 벗어나요. 감정의 주도권을 되찾는 겁니다. 상대방에게 빼앗겼던 힘을 다시 가져오는 거죠. 생각해보세요. 무시가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당신은 현재에 안주했을 겁니다. 변화의 필요성을 못 느꼈겠죠. 무시는 불편하지만 당신을 움직이게 만듭니다. 더 강해지고,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하게 만들어요. 정주영 회장의 삶을 보세요. 만약 아무도 그를 무시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쌀가게 주인으로 만족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사람들이 그를 무시했습니다. 그 무시가 그를 더 큰 도전으로 밀어냈죠. 안 된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정주영은 더 큰 일을 시도했습니다. 불가능하다는 말이 오히려 동기가 됐어요. 무시가 없었다면 그는 평범한 사업가로 살았을 겁니다. 무시가 그를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이건 감사할 일 아닌가요? 무시한 사람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정주영을 성장시켰습니다. 그들의 부정적 말이 그의 긍정적 변화를 만든 거죠. 만약 정주영이 그들을 원망하며 살았다면 에너지를 소비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무시를 연료로 삼았어요. 저도 이 관점을 배우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누군가 저를 무시하면 원망했어요. 왜 나한테 그래? 내가 뭘 잘못했어? 이런 생각에 사로잡혔죠. 그 감정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어느 날 관점을 바꿔봤습니다. 이 무시가 나한테 뭘 가르쳐주는 걸까? 이 경험을 통해 내가 뭘 배울 수 있을까? 이렇게 자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신기하게도 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시는 제 약점을 보여줬어요. 아, 이 부분이 부족했구나. 이걸 개선해야겠구나. 무시가 없었다면 제 약점을 몰랐을 겁니다. 무시 덕분에 알게 됐고 개선할 수 있었죠. 이게 감사할 일 아닌가요? 무시는 제 방향을 재확인하게 해줬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이 길이 맞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목표가 더 명확해졌어요. 무시가 없었다면 그냥 관성으로 살았을 겁니다. 무시는 저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어려움을 견디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법을 익혔죠. 무시가 없었다면 여전히 약했을 거예요. 무시가 저를 단련시킨 겁니다.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당신을 무시한 사람을 떠올리세요. 그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겁니다. 실제로 보내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적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하세요. 당신이 날 무시해줘서 감사합니다. 그 다음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당신의 무시 덕분에 내가 무엇을 배웠는지, 어떻게 성장했는지, 무엇이 명확해졌는지요. 처음엔 어색할 겁니다. 거짓말 같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속 쓰다 보면 진심이 됩니다. 이 연습을 하고 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원망이 사라져요.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을 당신의 성장을 도운 스승으로 재해석했으니까요. 적이 아니라 선생님이 된 거죠. 이게 진짜 자유입니다. 당신을 무시한 사람이 여전히 당신의 감정을 지배한다면 당신은 아직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하지만 그들에게 감사할 수 있다면 당신은 완전히 자유로워진 겁니다. 그들이 더 이상 당신에게 힘을 쓸 수 없어요. 정주영은 자신을 무시한 사람들에게 화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걸 알았죠. 감사할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당신도 그렇게 되세요. 무시를 원망이 아니라 감사로 바꾸세요. 이건 위선이 아닙니다. 전략이에요. 가장 강력한 마음가짐입니다. 무시한 사람에게 감사하는 순간 당신은 모든 걸 이긴 겁니다. 그들이 의도하지 않았지만 당신을 도왔으니까요. 이보다 큰 역전은 없습니다. 14번째 진실, 무시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시험합니다. 무시당하면 당신의 본 모습이 드러납니다.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에요. 편안할 때는 누구나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당할 때 당신의 진짜 성격, 진짜 의지, 진짜 가치관이 나타나죠. 이게 테스트입니다. 약한 사람은 무시에 무너집니다. 화를 내고 복수를 꿈꾸고 포기해요. 상처받아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무시가 그들을 정의하게 되죠. 하지만 강한 사람은 다릅니다. 무시를 통과합니다. 흔들리지 않고 자기 길을 가요. 정주영 회장의 삶은 끊임없는 테스트였습니다. 가난, 무시, 실패, 비난이 계속됐어요. 그때마다 그의 진짜 모습이 시험받았죠. 포기할 것인가, 계속할 것인가, 원망할 것인가, 감사할 것인가, 무너질 것인가, 강해질 것인가. 그는 매번 옳은 선택을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어요. 원망하지 않고 배웠죠. 무너지지 않고 강해졌습니다. 그 선택들이 모여서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무시는 그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저도 무시를 통해 제 진짜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엔 겉으로만 강한 척했어요. 실제론 약했죠. 누가 저를 무시하면 며칠씩 우울했습니다. 일도 손에 안 잡혔어요. 그게 제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계속 시험을 받으면서 변했어요. 무시당해도 다음날 일어나서 일했습니다. 감정을 추스르고 목표에 집중했죠. 처음엔 어려웠지만 점점 쉬워졌어요. 무시가 저를 진짜 강하게 만든 겁니다. 무시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보여줘요. 당신이 정말 목표를 원하는지 아니면 그냥 말만 하는 건지 알려줍니다. 당신의 의지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내죠. 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무시를 경험했습니다. 그들도 깔보였고 의심받았고 비난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무시가 그들을 멈추게 하지 못했죠.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당신도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을 무시하는 건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다음 단계로 가기 전에 통과해야 할 시험이에요. 이 시험을 통과하면 당신은 진짜 강한 사람이 됩니다.
실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무시당했을 때 이렇게 자문하세요. 이 순간 내 진짜 모습은 뭘까? 지금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객관적으로 봐보세요. 화를 내고 있나요? 포기하고 싶나요? 우울해하고 있나요? 그게 당신의 현재 모습입니다. 솔직하게 인정하세요.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처음엔 약합니다. 중요한 건 다음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모습은 뭘까? 강한 사람은 이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할까? 그 모습을 상상하세요. 침착하게 받아들이고 목표에 집중하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모습이요. 그게 당신이 되고 싶은 모습이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렇게 행동하세요. 되고 싶은 모습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처음엔 연기처럼 느껴질 겁니다. 강한 척하는 것 같죠? 괜찮아요. 계속하세요. 몇 번 반복하면 연기가 아니라 진짜가 됩니다. 당신의 새로운 모습이 되는 거예요. 무시는 그 변화를 만드는 촉매제입니다. 정주영도 처음부터 강하지 않았을 겁니다. 무시당할 때마다 흔들렸겠죠. 하지만 매번 일어났습니다. 옳은 선택을 반복했어요. 그러면서 진짜 강한 사람이 됐습니다. 무시가 그를 시험했고 그는 통과했습니다. 당신도 통과하세요. 이 테스트는 당신을 무너뜨리려는 게 아닙니다. 당신을 강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당신이 다음 단계로 갈 준비가 됐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통과하면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됩니다. 무시를 저주로 볼 것인가, 기회로 볼 것인가. 이 관점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저주로 보면 피해자가 되고 기회로 보면 승자가 돼요. 정주영은 기회로 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볼 건가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을 정의합니다. 무시당한 후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당신이 누구인지 보여줘요. 현명하게 선택하세요. 이 테스트를 통과하세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증명하세요. 15번째 진실, 진짜 승리는 당신이 행복한 것입니다. 마지막 진실입니다. 가장 중요한 진실이기도 해요. 무시에 대한 진짜 복수가 뭘까요? 상대방을 망하게 하는 것. 아니요. 그들보다 더 성공하는 것. 그것도 아닙니다. 진짜 복수는 당신이 행복한 겁니다. 당신이 무시를 극복하고 성장하고 목표를 이루고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게 가장 강력한 승리예요. 상대방은 당신의 행복을 막으려 했지만 실패한 겁니다. 당신은 그들의 부정적 에너지를 긍정적 결과로 바꿨죠. 이보다 큰 승리는 없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진짜 승리가 뭐였을까요? 재벌이 된 것, 현대그룹을 만든 것, 물론 대단한 성취입니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따로 있었어요. 그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았습니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삶을 즐겼죠. 그를 무시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은 정주영의 성공을 보며 후회했을 겁니다. 질투했겠죠. 하지만 정주영은 그들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후회나 질투는 그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삶에 만족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상대방의 반응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들이 후회하든 말든 인정하든 말든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자신이 행복한가입니다. 자신의 삶에 만족하는가죠. 그게 진짜 승리입니다. 저도 이걸 늦게 깨달았습니다. 오랫동안 저를 무시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살았어요. 봐라, 나도 할 수 있어. 나도 성공했어. 이런 마음으로 살았죠.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였지만 속은 비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진짜 원하는 걸 하지 않았거든요.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성공을 추구했죠. 그건 진짜 승리가 아니었어요. 여전히 타인의 시선에 의존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의 인정을 갈구하고 있었죠. 어느 날 멈춰 섰습니다.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이 질문을 진지하게 했어요. 답을 찾는데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국 깨달았죠. 나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며 평온하게 살고 싶다. 남들의 인정이 아니라 내 만족이 중요하다. 그때부터 삶이 바뀌었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주려는 마음을 내려놨어요. 대신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일에 집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더 행복해졌어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성공도 따라왔습니다. 진심으로 하니까 더 잘 됐던 거죠. 지금 제가 15가지 진실을 다시 요약해 드릴게요. 첫째, 무시는 당신이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정보입니다. 둘째, 침묵이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셋째,
무시는 가장 강력한 연료가 될 수 있습니다. 넷째, 당신은 타인의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다섯째, 최고의 대답은 성공입니다. 여섯째, 자존심을 지키려다 자존감을 잃습니다. 일곱째, 무시는 주변 사람을 정리할 기회입니다. 여덟째, 모든 부정적 말이 무시는 아닙니다. 아홉째, 가장 중요한 목소리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열째, 당장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11째, 대부분의 무시는 당신과 무관합니다. 12째, 큰 복수는 작은 승리에서 시작됩니다. 13째, 무시한 사람에게 감사하세요. 14째, 무시는 당신의 진짜 모습을 시험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째, 진짜 승리는 당신이 행복한 것입니다. 이 모든 진실이 하나로 모입니다. 무시를 극복하는 진짜 방법은 타인에게 집착하지 않고 자신의 행복에 집중하는 거예요. 실천 방법입니다. 오늘부터 자문하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가? 내가 하는 일이 진짜 내가 원하는 건가? 남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건 아닌가? 솔직하게 답하세요. 만약 답이 아니오라면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당신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에 집중하세요. 작은 것부터요. 오늘 당신을 웃게 만드는 일 하나를 하세요. 당신이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을 보내세요. 당신이 즐기는 취미를 즐기세요. 이게 진짜 승리의 시작입니다. 정주영은 말했습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것이 진짜 성공이라고요. 불가능은 없다고요. 그의 말에 하나 더 추가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사는 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무시한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자신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당신은 무시를 어떻게 다룰 건가요? 상처받고 무너질 건가요? 아니면 강해지고 성장할 건가요? 원망하며 살 건가요? 아니면 감사하며 살 건가요? 타인의 인정을 갈구할 건가요? 아니면 자신의 행복을 선택할 건가요?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진짜 강한 사람은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이깁니다. 어떻게요? 행복하게 살면서요. 그게 가장 강력한 복수이고 가장 완벽한 승리입니다.